저는 뭐 계엄이 정당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으로 인하여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혀 계시잖아요. 그 자체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 제가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면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겁니다. 심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한 거는 저도 국회의원을 3번 했잖아요. 총리를 발언 때 모셔다가 질의하는 것은 그거는 국회의원의 권리죠. 그러나 자리에 앉아있는 국무위원은 전원이 일어서가지고 무조건 사과하라, 절을 하라고 강요하는 거 보면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는, 검도를 넘는 직권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서 여권 내에서 갑자기 주목도가 높아진 인물, 바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조기 대선을 가정한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여권 내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상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도 분석되고 그러는데 오늘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서 한 거예요. 특히 계엄과 관련해서 방금 영상에서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좀 꺼내놨어요.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달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 그때 야당 의원이 국무위원들 있는 쪽에서 다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계엄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앉아 있었어요. 사과 못합니다라는 뜻이겠죠. 다들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는데 본인은 앉아 있었거든요. 거절한 거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김문수 장관이 내가 계엄 그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면 강력하게 계엄 반대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비판적 입장을 얘기한 거죠.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성추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시고요.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추훈 부의장. 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앞서서 거부했는데 오늘은 국무회의 본인이 참석했다면 계엄에 강력히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반대하는 거와 사과하는 건 별개다 이 뜻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당시 사과라고 했을 때 꼿꼿하게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보수 지지층의 눈에는 저거 봐라. 비상계엄에 뭐가 잘못이냐. 저렇게 당당하게 앉아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렇게 건데. 인식이 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인식된 것이 저는 지지율로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그쵸. 본인이 계엄에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장관의 제 개인적 예측으로는 지지율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 때문에? 예, 강성 지지층에서는 저거 봐라 비상계엄 정당하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비상계엄에 만약에 국무회의에 들어갔으면 반대했을 것이다. 근데 못 들어갔잖아요. 몰랐잖아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내가 왜 잘못이냐. 나는 들어갔으면 막았을 건데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나에겐 잘못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오늘 그 발언 말고는 다른 발언들은 상당히 조심했거든요. 왜냐면은 대선 나올 겁니까? 이런 얘기들을 질문할 때 장관의 입장에서 아직 지금 탄핵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후보들처럼 마치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발언했는데 저는 이 발언은 보수 강성 지지층이 봤을 때는 뭐야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던 사람 아니었어? 라는 저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호 대변인 보시기에 오늘 김문수 장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계엄에 강력히 반대했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회에서 왜 일어나라고 인사해서 사과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사과하지 않은 거는 이게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노련하신 분입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하는 정책 이벤트에 말려들지 않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예.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 전부 다 일어서서 사과를 하게 되면요. 그게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본인이 노련한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판단을 하셔서 정치적 이벤트 또는 프레임의 퍼포먼스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런 의미였었고 또 실제로 본인은 그때 국무회의 참석 안 했었습니다.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당연히 사과할 일도 없는 거죠. 예.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참 그때 사과 안 했던 거고요. 아마 지금 현재 정리된 상태, 국민의힘의 정리된 상태는요. 계엄의 일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일단 반대의 뜻은 여전히 그대로 현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반대다. 다만 탄핵을 찬성은 아니다. 예. 계엄을 했다고 해서 탄핵까지 이어진 건 과한 책임을 묻는 거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는 그 입장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성추훈 부의장은 오늘
나 같았으면 내가 참석했으면 계엄에 반대했을 것이다라는 이 발언 때문에 지지율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요. 예. 김문수 장관이 그때 인사청문회부터 해서 예. 지금까지 보여준 꼿꼿한 보수 우파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좌파에서 이제 유도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 넘어가지 않고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모습 속에서 굉장히 오히려 희망을 얻고 또 지지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거나 또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오늘 이 발언이 네. 사실 그 영향 주는 발언 영향 아니다. 주는 발언 아니다. 두 분 전망 달라요 지금요. 네. 다음 주쯤에 또 혹시 나오면 보면 압니다 지금 두 분 중에 어떤 분의 전망이 맞았는지요. 이런 가운데 확실히 연수사 결과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김문수 석자 이름을 자주 얘기 꺼내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주변의 분들이 많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데 오늘 지지율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본인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좀 답답하겠죠, 그죠? 답답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뭐 검토하거나 생각하거나 없고요. 현재는 조기 대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뭐 가능성으로서는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뭐 단정할 수 없죠. 그죠? 이런 얘기와 함께 뭐 대권 도전 이런 건 생각 없어요. 이런 취지 얘기까지 꺼내놨거든요. 이준우 대변인. 지지율 1위의 선상에 대한 본인이 분석을 했어요. 네. 본인이 답답하니까 나한테 이게 오는 것 같다. 네. 근데 대선 이런 건 나 생각 없는데요. 이렇게까지 밝혔거든요. 네. 추후에도 진짜 입장 변화 없을까요? 노련한 정치인으로서 아주 적절한 답변을 생각합니다. 적절한 답변을 한 거다 오늘. 네, 그럼 뭔 뜻입니까 그러면? 왜냐하면요 지지율 대선 직전에 지지율 1위였다가 조용히 사라진 정치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요 지지율이 30% 넘었었습니다. 예. 그랬었고요. 또 정몽준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고건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손학규 전 의원, 이인재 전 의원들도 전부 다 지지율이 30%다 찍었다가 조용히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옆에서 봤던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율의 의미가 좀 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헌재에서 뭔가 결론이 나와야지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지지율에 대해서 경고망동하게 이거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한다든가 의미를 부여해서 1위 자리를 마치 자기가 지키려는 듯한 이런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많다. 네, 그래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당에 있는 어느 후보가 감히 지지율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거나 대선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첫 단추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치윤 부장 보시기에는 지금 이준우 대변인은 정치적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생각에 설사 있더라도 절대 드러내지 않고 네. 이런 모습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발언은 매우 보수 지지층을 의식해서 정치적으로 노련하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강성 보수 지지층이 원하고 있는 것, 듣고 싶은 이야기는 탄핵은 아직 모른다거든요. 근데 김문수 장관이 그 태도에 딱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성 보수 지지층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 지킬 수 있다. 탄핵은 아직 모르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다른 후보들, 뭐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뭔가 조기 대선을 시사하는 듯한 본인의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만 지금까지 거의 침묵을 지켜오면서 그런데 오늘 또 발언한 거는 아직 예단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난 생각 없는데요. 그쵸.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지지층이 딱 원하는 답변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김문수 그 후보의 지지율은 탄핵이 끝나지 않았다고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보수 지지층의 그 염려, 그 희망이 그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어쨌거나 탄핵 심판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탄핵 결과가 나오고 이제 조기 대선으로 만약에 넘어갈 경우 예.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은 저는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사람들이 지금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는 건데 예.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든 이길 후보를 찾게 될 겁니다. 누가 이길 수 있는가를 찾게 된다면은 강성 지지층이 지지했던 김문수 후보보다는 아마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로의 이동이 전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의 지지도는 지금 탄핵 전국 이전까지만 유지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그 탄핵 이후에 본인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됐는지를 살펴보고 그때서야 이제
나는 출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이준우 대변인. 제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중도 확장성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예. 여기서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를 누구를 얘기하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민주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기를 되게 바라고 있습니다. 왜 바라느냐?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오면 서울시장 자리가 빕니다. 아, 그러면 대선도 치르고 서울시장 자리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권도 차지하고 서울시장 자리도 차지하면서 둘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자리를 비워주는 오세훈 후보가 나오면 좋겠다를 애둘러서 중도 확장세 있는 후보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잘못된 건데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말씀하세요. 3월에 만약에 판단이 나고 5월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3월이라고 판단을 한 것도 좀 조심스럽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튼 만약에 가정을 어떻게 하는 것도 됐느냐에 가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실상 지금 지방선거는 내년 6월이지 않습니까? 내년이죠. 그러면은 1년 이내 임기가 남았을 때는 치르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이 언제 치러지느냐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사실 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나와야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같이 할 수 있다. 이거는 시기적 문제 때문에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는 오히려 김문수 장관이 나오면 더 좋죠. 왜냐면은 오히려 중도 확장성이 없는 후보가 나오는 게 선거에서 왜냐면 대선은 결국 중도 확장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처럼 보수색 성향이 강한 사람이 좋고 저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오히려 중도 확장성은 오세훈 시장도 있고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있고 아직 보수 진영은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들이 김문수 후보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오세훈 시장을 원한다 이거는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준우 의원께 이 질문을 드리죠. 아까 이 성추행 부의장은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일시적이다. 일시적일 거라고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한 수십 군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중도 쪽에서 표를 가져오면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갔거든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여권에 있는 후보자라 말은 그렇지만 여권의 대선 주자한테 이게 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과도한 탄핵과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예산, 뭐 삭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호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모든 여권의 대선 후보들한테 쭉 이어져서 반영돼서 나타나는 현상일 거다. 김문수 개인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것도 시각차 보여주셨어요.